안녕하세요. 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지난달에 기출문제풀이에 이어서 역시 말만 단원별이지 전부 기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근데 더 어려울 거예요. 자, 5페이지. 진도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도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글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이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들이 많고 좋은 게 있어서 열어는 둡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등업 신청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질문글 내용, 그러니까 생물 그 공부하면서 그 내용에는 질문글은 다음에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페이지 1번. 생물체 내 화학 반응에서 이화작용에 대한 설명 내용 그랬는데, 우리 이제 생물의 특성을 먼저 정리를 여러분이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체 유전상과 종족 유전상, 그래서 종족 유전상의 생식, 그다음에 유전 적응 진화, 그 중에서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인데,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나누고, 동화작용은 합성, 그리고 이화작용 분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1번은 어렵지 않은데, 기억, 효모가 포도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작용, 알코올 발효죠, 이화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식물의 광합성, 동화작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지방으로부터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해되는 것은 이화작용이겠죠. 초산균, 다시 말해 젖산균입니다. 그래서 젖산 발효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답, 기역, 디귿, 리을 쉽게 고를 수 있는데 3번이죠. 혹시 기역, 디귿, 리을 중에서 잊어버린 게 있으면 여러분 이제 시험 보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답 아닌 걸 지워가는 게 때로는 더 빠를 수도 있죠. 니은의 광합성은 분명히 동화작용이죠. 문제가 출제자가 썩 깔끔하게 내지 못한 것 같아. 니은만 다 지우면 답 3번 보이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2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 1번,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효소가 더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골지체 DNA 그랬는데 DNA는 분자고 골지는 세포 소기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일단 생물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고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물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그리고 세포 아래 단계 세포 속에 세포 소기관이 있고, 세포 소기관은 이제 더 쪽에 보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분자, 예를 들어서 아까 단백질이라면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핵산이라면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체 이상으로는 개체군, 군집, 그리고 생태계, 생물권, 지구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소, 이건 원소고요.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CHON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물론 어떤 아미노산은 S, 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 메티오닌하고 시스테인. 그 다음에 그런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 그래서 효소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세포소기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뭐 4번은 볼 필요 없겠죠. 3번, 다당류의 구조와 기능 옳지 않은 것. 1번,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보다 더 많은 가지가 있는 동물의 저장성 다당류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녹말은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이죠.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 녹말. 그런데 그 녹말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있죠. 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차이는 물론 둘 다
알파 포도당의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이죠. 그런데 아밀로스는 가지가 없죠. 가지가 없고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이때 가지에서의 결합은 원식스 결합이죠. 원식스 결합. 그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은 역시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인데 아밀로펙틴보다 가지가 더 많죠. 그다음에 셀룰로스는 베타 원포 결합이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벽의 성분. 그래서 포도당이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 물론 원포 결합이죠. 3번 녹말과 글리코겐은 모두 포도당의 중합체이다. 맞죠? 4번 녹말의 물리적 특성은 가지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지 구조에 따라서 아밀로스 가지 없고 아밀로펙틴 가지 있고 다르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4번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단백질의 접힘에 대한 정보는 단백질의 1차 구조에 존재한다. 물론 여러분이 1차, 2차, 3차, 4차 구조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그럼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짓는 것은 DNA의 염기 서열. 그 다음에 2차 구조는 이제 그 1차 구조에서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알파 나선 구조 또는 베타 병풍 구조. 그래서 이 2차 구조에서 중요한 결합은 수소결합. 물론 3차 구조에서도 수소결합이 나타납니다만 그 2차 구조의 수소결합은 그 폴리펩티드 내에서 어떤 아미노산의 NH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CO기 사이에서의 수소결합이죠. 그래서 알파 나선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케라틴, 베타 병풍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피브로인. 그다음에 3차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3차 구조는 이제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은 다른 말로 물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수소결합. 물론 3차 구조 속에는 2차 구조도 들어있고 1차 구조도 들어있어요. 그럼 그 아까 2차 구조에 있던 그 수소결합과 별도로 또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극성 알기간의 수소결합. 또한 이황화 결합 나타나죠. 이황화 결합은 일종의 공유 결합이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또는 반데르발스 인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차 구조는 대개 3차 구조, 3차 구조가 2개 이상인 것, 3차 구조의 폴리펩티드가 2개 이상 결합하는 것인데 그 3차 구조가 2개 결합할 때 소수성 상호작용에서 또는 수소결합에서 이온 결합에서 반데르발스 인력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4차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물론 4차 구조는 공 모양을 구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3차 구조에서 이미 구형을 이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섬유상을 보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4차 구조도 마찬가지 구형인 것은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4개의 글로빈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럼 각 글로빈 단백질은 3차 구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사이레틴 역시 구형인데 트랜스사이레틴도 4차 구조인데 그럼 트랜스사이레틴을 구성하는 그 폴리펩티들이 각각 3차 구조라는 얘기겠죠. 트랜스사이레틴이 뭐 하는 데 쓰이냐면 혈액 내에서, 그럼 혈액은 결국 물과 함께 있죠. 그럼 혈액에 있는 지용성들은 물과 잘 섞이지 못하니까 운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 더 구체적으로 티록신이나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A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에 관여하는 것이 트랜스사이레틴이죠. 그 다음에 섬유상 4차 구조, 섬유상인 단백질로는 대표적인 게 콜라겐 있죠. 콜라겐은 3개의 3차 구조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죠. 그래서 삼중 나선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이런 콜라겐은 결합 조직에서 대들보 기능을 합니다. 결합 조직에서 대들보 기능. 그러니까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부뿐만 아니라 뼈나 힘줄 인대 등 결합 조직에서 대들보 기능을 하죠. 인체 단백질 중에 약 40%를 차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인체 단백질 중에 40% 가장 많죠. 자, 그리고 그래서 1번 단백질의 접힘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알파 나선 구조나 베타 병풍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 1차 구조에 특정 아미노산이 그렇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구조에서 2차 구조가
그리고 3차 구조, 4차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한 개의 폴리펩티드 사슬로 된 단백질은 4차 구조를 가질 수 없죠. 4차 구조는 폴리펩티드가 2개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3번, 단백질은 한 번 변성되면 고차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변하므로,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때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죠. 대개 고온에 의해서 변성된 것들은 돌아오기 어렵지만 이제 pH나 염의 농도에 의해서 변성된 것은 때에 따라서 복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 3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4번, 단백질의 4차 구조의 안정성에는 수소 결합이 관여하기도 한다. 아까 3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여서 4차 구조가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4차 구조에 관여하는 것이 소수성 상호작용도 있고 수소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발생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성질들이 급해. 차 서기도 전에 안전벨트 풀어놓을 꼴이죠. 자,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미노산인데, 그러니까 단백질의 단량체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에서 꼭 기억할 것이 극성 비전하인 것. 그러니까 극성을 띠는데 전하를 띠지 않는다. 또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렇게 나눌 때는 알기 가지고 나눈 거죠. 알기 가지고. 그래서 극성 비전하 아석을 세트로 극비. 기억나? 그래서 아스파라긴, 아스파르트 산, 그러면 산자가 붙었으니까 산성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스파라긴, 시스테인, 그리고 글루타민, 글루탐산, 그러면 산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럼 이제 산성 아미노산인 것은 두 가지 산자 붙어 있는 거, 아까 아스파르트산 그리고 글루탐산, 그리고 염기성 아미노산은 리아히,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도 기억하셔야 돼요. 메트발로 이리조, 안조, 펜다, 아히.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8가지,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2가지 추가해서 10가지. 그래서 메티오닌, 성인의 경우 8가지가 메티오닌, 트리오닌, 트립토판, 류신, 이소류신, 발린 빼먹었네. 트립토판, 발린, 류신, 그다음에 이소류신, 리신, 페닐알라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2가지 추가해서 아르기닌, 히스티딘. 다 외우고 있군요. 중얼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파마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파마할 때는 머리카락에 환원제를 처리하고 그래서 이황화 결합을 끊어주죠. 이황화 결합을 끊어주고 다시 원하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산화제를 처리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황화 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답은 2번. 6번,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막성 물질을 구성한다. 물론 동물에서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은 세포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막, 소위 생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물 세포막의 경우에는, 동물의 막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갖기도 하죠. 물론 아까 그 단백질이 탄수화물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당 단백질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 단백질에서 당이 하는 역할은 대개 세포 간 인식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세포막에서 당 단백질의 당 탄수화물 부분은 세포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겠어, 아니면 세포 안쪽에 있겠어? 바깥쪽에 있어야 세포 간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죠. 2번, 위험한 것은 LDL의 집적이다.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 3번, 간에서 HDL을 만들어 저장한다. 맞는 것 같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간에서 쓸개즙 합성에 사용되죠. 쓸개즙 합성에 사용되고,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재구성을 해서 LDL 만들어서 다시 이제 온몸으로 보내기도 하죠. 다음,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우유, 버터, 동물성 지방으로부터 섭취된다. 물론 우리 몸에서 합성되기도 하고, LDL, HDL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밀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low density lipoprotein, high density lipoprotein. 그러니까 지단백질인데 물론 VLDL이라는 것도 있죠. very입니다.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해야 더 기억하기 쉽겠군요. 이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야? HDL. 그럼 HDL은 다른 LDL이나 VLDL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많겠죠. 물론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단백질이 50%고요. 그 다음에 지질이 물론 콜레스테롤도 지질인데 여기서 지질 대학책이 그렇게 나와. 지질이라고 한 것은 뭐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질이 25%가 되고 그리고 아니다 35%다. 35%고 콜레스테롤이 15%죠. 자 그리고 다시 LDL은 단백질이 25% 그리고 지질이 25% 지질 여기다 쓸게요. 지질 25% 그럼 콜레스테롤이 50%라는 얘기겠죠. VLDL은 밀도가 더 낮아서 단백질이 2%밖에 안 됩니다. 단백질 2%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이죠. 대부분이 지방. 그래서 지방이 무려 94%나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3%. 그래 더하면 100이 안 나와. 그래서 대학 책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 대략 이 정도 된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물론 이론반에서 배운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는 것은 HDL 온몸 조직에서 그 다음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온몸 조직으로 보내는 것은 LDL 그리고 VLDL은 온몸 조직에서 다시 간에서 온몸 조직으로 이렇게 표시할까? 온몸 조직으로 지방을 보내주는 것이 중성지방 보내주는 것이 VLDL.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추악한 놈 이렇게 대학책에 이렇게 나와요. 답은 3번이었고요. 7번 생체 내 고분자 물질 중에 하나인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전구체이다. 맞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 장소 기억하라고 그랬죠? 생식소하고 부신, 피질. 그러니까 생식소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부신, 피질 호르몬으로서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 트리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3개 결합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중성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죠. 아니라 그랬어. 모노글리세리드하고 2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그랬죠. 3번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한다. 탄소 주변에 물론 탄소와 탄소가 결합이 있고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있고 수소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죠. 이에 반해서 불포화지방산은 수소가 가득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갖고 있죠. 그래서 3번 맞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그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에서 시스형하고 트랜스형이 있는데 시스형이 있는 곳에서는 구부러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질의 경우에 칠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 부분을 갖고 있는데 소수성 꼬리 부분은 2개의 지방산인데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죠. 유동성을 띠는 것은 이렇게 불포화지방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친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양친매성이라고 하고 양친매성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이죠. 막이. 그 다음 4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질은 인산기 머리 부분이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 물론 머리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콜인글로 되어 있죠. 콜린 인산 글리세롤. 자,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소수성. 그래서 4번이 답 까꿀로 되어 있어요. 8번 물의 여러 가지 특성과 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싫으면 시험장에 가지 마세요. 물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꼭 별표 치라고 해야 치지? 물론 여기 있는 문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물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물은 여러가지 특성과 양적인 풍부함은 물의 여러가지 특성, 양적인 풍부함은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선 물은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하는데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결합을, 그런 것들 간의 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그런데 물론 탄소와 수소 4개 결합한 이 메테인의 경우에는 물론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어서 분자의 특징은 무극성. 그런데 이 녀석은 극성. 왜? 여기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 간에 미는 게 더 커져서 이게 다시 막대응이 아니라 구부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어서 극성 분자가 되죠. 그래서 극성을 띠기 때문에 또 수소 결합을 하고, 그래서 요 부분적으로 산소는 음전하를, 수소는 양전하를 띄어서 또 다른 물 분자가 있다면 이 산소 역시 음전하를 띄니까 이렇게 결합하겠죠. 이러한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물 분자 하나 주변에 최대 물 분자가 몇 개 올 수 있어? 하나, 둘, 셋, 4개 올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고, 자, 그리고 물은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여러 가지 용질들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하죠. 3번 나무의 뿌리에서 2% 물이 운반되는 것은 물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 때문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력? 응집력. 또한 물이 극성을 띄어서 물관도 극성을 띠는데 그래서 거기 달라붙죠. 그래서 무세관 현상이 일어나죠. 말 나온 김에 물 분자의 물관에서, 식물의 물관에서 물 분자의 상승 원동력 4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기억하고 있어? 첫째, 근압. 근압이 생기는 궁극적인 요인은, 근압이 왜 생겨?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삼투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세관 현상, 그리고 응집력, 그리고 증산에 의한 흡인력, 이게 물 분자의 상승 원동력.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물이 얼면 밀도가 낮아지는데, 밀도는 초딩 때부터 배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정의를 하죠. 물이 얼다고 해서 질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질량이 일정한데 물이 얼면 대개 다른 물질들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작아지죠.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질 때 4도씨까지는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더 온도가 내리면 부피가 다시 커지죠. 부피가 커지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에서는 물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수소 결합은 이 거리와 각도가 딱 들어맞아야 되죠. 더 가깝더라도 이 각도가 180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물 분자가 또 하나 있다. 물 분자가 또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요렇게 있다. 그럼 각도가 맞지 않죠. 이 각도가 맞지 않으니까 거리가 더 가까워도 수소 결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언다는 얘기는 이 물 분자 간에 다시 수소 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수소 결합하면 거리가 다시 멀어지겠죠. 각도가 틀어지면서 180도가 되면서 더 멀어져.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물이 다시 얼음이 얼 때 물 위에 뜨죠. 그래서 위부터 물이 얼고 그로 인해서 물 아래쪽에 그 물이 더 위에 있는 공기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녀석들이 살 수 있죠. 물고기들이. 그래서 4번 물이 얼면 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각각의 물 분자 주에 6개가 아닌 4개의 물 분자가 결합하여 결정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6개가 아니라 4개. 따라서 답은 4번. 그리고 물은 또한 비열이 크죠. 비열이 커서 또한 기화열이 크죠. 그래서 체온 유지에 적합하죠. 물은 또한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죠. 그래서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죠. 9번 동식물 세포의 핵막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우선 핵 그러면 핵부터, 핵은
DNA를 갖고 있고, 그럼 DNA 갖고 있고, 그러면 DNA를 갖고 있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핵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럼 이 핵엽록체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은 또한 이중막인 거. 그런데 또 막구주가 아닌 거 외워야 되죠. 리중인염, 리보솜 중심립 인염색사. 그리고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 전달기를 갖고 있어서 ATP를 만들 수 있고, 원핵세포 때 갖고 있던 리보솜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때 합성 능력이 있던 단백질 합성 능력 지금도 갖고 있고, 하지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갖고 있는 단백질은 지가 다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서 준 것이죠. 그리고 핵에도 리보솜이 있고, 하지만 핵에 리보솜이 있다고 해서 핵이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핵이 이중막이고, 그 핵막에 뚫려있는 구멍을 핵공이라고 하는데, 핵공은 핵막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흩어져 있죠.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4번 답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1번 맞고 2번 세포분열 전기에 핵막이 잘려져서 작은 소낭으로 되었다가 말기에 다시 융합해서 핵이 재형성되죠. 그래서 2번은 전기. 그런데 우리가 세포 주기를,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전기를 더 나눠서 전기와 전중기로 나누죠. 다시 말하면 5단계로 나눌 때는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눌 때 핵막이 파괴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전중기. 답 4번. 10번 또 나왔다. 매우 중요하다고 저번 문제풀에서도 강조했었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갖는 공통점, 방금 몇 개 얘기했는데 이중막이고, 그리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원핵세포인데 엽록체는 광합성 세균,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세균. 그래서 내부 공생설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맞죠? 진핵세포가 아니죠. 원핵세포로부터 유래된 내부 공생제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물론 끝까지 다 읽어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진핵세포가 아니구나. 뭐 고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화학삼투적 인산에 의해서 ATP를 합성한다. 전자전달기를 갖고 그 전자전달 과정을 통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고 그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죠.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이 이외에도 내부 공생설의 증거로는 자, DNA를 갖고 있죠. 원핵세포에서 때 갖고 있던 DNA를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런데 원핵세포의 DNA는 선형이 아니라 환형이다. 환형의 DNA. 그리고 그 염색사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만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히스톤 단백질이 없을 뿐이지. 그 다음에 rRNA 염기서열이 원핵세포와 유사하죠. 리보솜의 rRNA 염기서열이 원핵세포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리보솜 70S 원핵세포처럼 게시아미노산 세균처럼 포밀메티오닌, 진핵세포는 메티오닌인데 세균은 포밀메티오닌이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단백질 만들어질 때 그 게시아미노산도 포밀메티오닌.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죠. 리보솜에 작용해서. 그래서 원핵세포, 세균뿐만 아니라 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도 스트랩토마이신에 대해서 감수성을 보이죠. 고세균은 스트랩토마이신에 대해서 감수성을 보여 안 보여? 같은 70S 리보솜이지만 rRNA 염기서열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고세균은 스트랩토마이신의 감수성을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리팜피신의 감수성 보여 안 보여? 리팜피신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역시 항생제인데 RNA 중합효소를 억제하죠. RNA 중합효소를 억제해. 그럼 그 RNA 중합효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던 RNA 중합효소, 원핵세포의 것과 유사하겠죠. 그래서 리팜피신에 대해서도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세균 공통적으로 감수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독소, 디프테리아 독소에 대해서 세균은 내성을 갖죠. 역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도 디프테리아 독소에 대해서 내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부 공생설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내부 공생설의 증거 중에서 이중막인 것 빼고는 다 세균과의 공통점이죠. 11번 진핵세포에서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포 소기관도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제 별표 치는구나.
자, 우선 문제 쭉 볼게요. 1번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농축하여 다른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밖으로 수송한다. 맞죠? 골지체의 기능은 생산, 저장.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당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장, 그 다음에 분류, 어디로 보낼지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보낼지 분류하는 것은 대개 인산기가 있냐 없냐, 인산기 붙어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수송에도 관여하죠.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수송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1번 맞고, 골지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스테나와 골지소낭으로 되어 있죠. 시스테나는 한쪽은 소포체 쪽을 향해 있고 한쪽은 세포막 쪽을 향해 있죠. 각각 뭐라고 불러? 시스, 트랜스. 소포체 쪽이 시스, 그리고 세포막 쪽이 트랜스. 그래서 시스에서 트랜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시스 시스테나에서 트랜스 시스테나로 이동하면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2번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고요. 3번 액포는 물과 함께 여러 가지 이온, 색소, 노폐물, 양분 등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세포에서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죠. 세포 크기 조절에 관여하죠. 4번이 답이겠네요. ATP가 생성되는 것은 어디? ATP가 어디서 만들어져? 세포는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 와 세포질.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또 어디서 만들어져? ATP가 세포질에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고, 또 어디서 만들어져? 당연히 엽록체에서도 ATP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엽록체에서 ATP 만드는 것은 ATP가 목적이 아니죠. 포당합성이죠. 답은 4번이고 12번 활면소포체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활면소포체 기능 위에다 적읍시다. 지질합성, 특히 스테로이드 특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그래서 글리코겐 분해에 관여하죠. 그리고 약과 독소 해독. 그러니까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제 해독과 관련해서는 간에 이 활면소포체가 맞는데 우리가 먹은 약에다가 또는 독성물질에다가 수산기를 붙인다고 그랬죠. 수산기를 붙이면 수산기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죠. 그러니까 물에 더 잘 녹게 해준다는 얘기죠. 저번 모의고사를 출제했는데 수산기를 수산화이온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이론 시간에 그림 보여주면서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얘는 수산기, 그리고 얘는 수산화이온. 예를 들어 이거 뭐야? 한때 좋아했었잖아. 지금도 좋아하겠지. 이 녀석은 OH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수산화이온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에탄올의 구조식이죠. 물론 여기 선 하나 더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OH라고 나타낼게요. 그럼 그냥 깔끔하게 상관은 없어. 뒤집으면 그거니까. 그럼 이 수산기라는 녀석이 떨어져 나와서 수소이온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녀석이 떨어져 나와서 수산화이온 되면 에탄올은 염기성 물질인데 에탄올 염기성 물질이 아니지. 안 떨어져 나와. 그럼 이 수산화이온은 뭐냐? 예를 들면 NaOH나 KOH 또는 CaOH2 등에서 이온화가 될 때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칼슘이온하고 수산화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이온화가. 그래서 이 녀석과 수산기와 수산화이온을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또한 활면소포체는 칼슘 이온 저장.
활면소포체에 칼슘 이온을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봐봐. 이게 세포야. 그런데 그냥 대충 그릴게. 활면소포체야. 여기다가 칼슘 이온을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대. 바깥쪽보다 농도를 더 높게. 무슨 뜻이겠어? 능동수송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칼슘 이온을 이동할 수 있는 펌프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동시킬 때 뭘 쓰겠어? ATP를 쓰겠죠. 그래서 칼슘 이온이 근육세포에 많이, 다시 활면소포체가 근육세포에 많이 있고 간세포에도 많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골라보면 단백질의 합성, 물론 활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의 변형은 좀 일어납니다. 하지만 단백질 합성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죠. 단백질 합성이라고 할 때는 대개 조면소포체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성물질의 해독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칼슘인의 저장 얘기했고, 스테로이드 합성. 그래서 답 1번. 자, 말 나온 김에 조면소포체. 조면소포체는 단백질 합성.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조면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이 합성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단백질의 합성은 유리리보솜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어느 정도 아미노를 연결하다가 잠깐 멈추고 조면소포체에 가서 붙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재개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변형. 이를테면 당단백질을 만들 때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붙는 장소가 조면소포체고, 그 다음에 골지체에 가서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조면소포체의 수송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조면소포체는 자신의 막 인지질을 합성합니다. 자신의 막 인지질을 합성할 수 있어. 그래서 조면소포체가 막 합성에도 관여하죠. 조면소포체가 막 합성에도 관여한다. 결국 예를 들어서 세포가 커진다는 얘기는 세포막의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세포막의 면적이 커질 때 그 세포막의 성분들 인지질과 단백질이 결국 어디서 왔겠어? 조면소포체에서 일부 떨어져 나와서 골치로 갔다가 또 떨어져 나와서 수송순항이 되어서 이제 세포막으로 갔겠죠. 그래서 자신의 막을 합성할 수 있다. 13번 세포 구성 성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퍼옥시솜은 탄수화물을 지질로 전환하는 장소이다. 틀렸죠? 퍼옥시솜은 특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 퍼옥시솜은 과산화수를 만들고, 그런데 그 과산화수가 또 해롭기 때문에 과산화수를 분해하는 효소까지도 갖고 있죠. 그 효소 이름이 뭐야? 카탈라제. 그래서 과산화수 한 분자가 과산화수 두 분자가 물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분해가 되죠. 그럼 탄수화물이 지질로 전환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방금 뭐 했냐? 12번에서 방금 뭐 했어? 지질합성, 활면소포체. 2번 미세소관 구성의 단위체는 액틴 단백질이 아니라 튜블린. 액틴은 미세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죠. 그럼 중간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케라틴 등. 케라틴만 외워서는 안 돼. 상피조직이냐 결합조직이냐 근육조직이냐 신경조직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또는 악교조직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상피조직은 케라틴. 근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스민. 그 다음에 결합조직은 비멘틴. 다 외웠네. 신경조직은 신경미세섬유. 악교조직은 GFAP.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액틴이 아니라 튜블린이고 3번 활면소포체에서는 생체 이물질이 해독된다. 방금 얘기했었죠. 12번에서. 그러니까 옳은 것 3번 답이고 4번 리소즘은 다당류 합성에 관여한다. 다당류 합성에 관여하는 게 뭐겠어? 특히 식물에서 골지체 기억 안 나? 선수학습에 나오잖아. 선수학습은 한 5번 봐야 돼. 선수학습 5번 봐야 됩니다. 선수학번 5번 안 보면 시험장 가지 말기. 자, 그래서 골지체에서는 다시 골지체인데 특히 식물의 골지체를 뭐라 불러? 딕티오솜. 딕티오솜. 그럼 거기서 어떤 탄수화물을 만들어? 특히 세포벽의 성분을 합성하는데 세포벽의 주성분은 셀룰로스인데 그렇지만 셀룰로스는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져? 세포막에서 만들어지죠. 세포막에서. 셀룰로스는 세포막에서 만들어지고 그럼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다시 세포를 구성하는 또 다른 성분, 팩틴. 그리고 비셀룰로성 다당류가 골지체에서 만들어지죠. 답 3번이었고요. 14번. 소포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활면 소포체는 가수분해 요소가 없다. 가수분해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약물을 분해할 수 있겠어?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그 다음 2번. 조면 소포체는 단백질 이외의 물질도 만들어진다. 아까 조면 소포체에서 자신의 막 인지질도 합성한다 그랬죠. 그 다음 활면 소포체는 스테로이드 합성의 중요한 장소이다. 맞고. 4번. 독성 약품과 살충제에 대한 해독 작용도 한다. 맞죠? 15번. 리소좀에 대해서 우선 정리하면 리소좀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죠.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고 또한 그런데 그 리소좀에 들어있는 그 효소들은 산성 환경에서 작용합니다. 리소좀 가수분해 요소들은 산성 환경에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리소좀이 산성 조건이라는 얘기죠. 산성 환경이라는 얘기야. 그럼 역시 아까처럼 생각하면 이게 리소좀이라면 여기다가 수소연을 막 집어넣어야 되죠. 농도가 높게. 그럼 수소연을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 수소연을 억지로 이동시키다. 억지로.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 양성자 펌프가 있겠죠. ATP를 이용해서 이 양성자 펌프를 통해서 수소연을 이렇게 리소좀 안으로 집어넣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이렇게 리소좀이 있으면 리소좀의 효소,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는데 어떤 가수분해 효소가 또 다른 가수분해 효소를 분해시키면 안 되지. 또한 이 리소좀 막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 이 단백질이 이 효소에서 분해되면 안 되지.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 독특한 3차원적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리소좀이 하는 역할은 세포 자신의 유기물을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죠. 리소좀에서 유기물이 소화되어서 분해되어서 그래서 세포 내 소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재활용합니다. 예로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매주 고분자 물질의 절반을 재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리소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리소좀이 한 2개 터졌어. 뭐 리소좀이 크지 않지만 한 2개 터졌어. 그러면 그 터져서 나온 효소들이 얘네들 막 분해하고 다닐 수 있겠어? 없겠어? 아까 산성 조건에서 작용한다고 그랬는데 두어 개 터졌다고 해서 얘가 산성 조건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죠. 몽창 터지면 모를까? 그래서 리소좀이 산성 조건에서 작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리소좀에 지질 분해 요소가 없습니다. 또는 지질 분해 요소가 불활성이죠. 그래서 특히 뇌에 지질이 축적되죠. 리소좀에 지질 분해 요소가 없거나 불활성 상태여서 뇌에 지질이 축적됩니다. 무슨 병이라 그래? 안 알려드렸나? 시험번에 셌을 텐데. 태이삭병. 다시 지질 분해 요소가 없거나 리소좀에 지질 분해 요소 없거나 불활성 상태여서 뇌에 지질이 축적되는 병, 테이삭스병. 테이삭스병 그러죠. 테이삭스병. 그럼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조면소포체와 골지체를 경유하여 생성된다. 조면소포체 일부가 떨어져서 골지체가 떨어져서 수송순환이 되기도 하고 리소좀이 되기도 하고. 맞죠? 2번. 세포가 흡수한 영양물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재활용한다 그랬죠. 3번. 노화된 세포 내 소기관 분해에도 관여하고, 그래서 자가 분해, 그 다음에 내부의 pH는 주위의 세포질보다 높다, 낮다? 낮다. 넘깁시다. 16번.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이 생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배되는 과정을 정리해놨는데, 무지한히 강조했었죠. 그럼 DNA로부터 1차 전사체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핵이죠. 소위 pre-mRNA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pre-mRNA가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제 5번 탄소 쪽에다가 구아닌 캐핑, 3번 탄소 쪽에다가 폴리에이테일리 이러한 그리고 나서 그리고 스플라이싱. 물론 스플라이싱이 꼭 맨 나중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세 가지 과정, 가공 과정. 그래서 역시 핵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가공 과정이 일어나야 mRNA가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가고 또한 핵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지는데 핵의 인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질 때는 진핵세포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40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졌다가 핵공을 통해 빠져나가서 거기서 이제 mRNA와 40S가 먼저 결합하고 그리고 60S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은 소포체. 또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도 소포체와 골지체인데 먼저 소포체 그리고 나중에 골지체 그리고 골지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분비소낭 물론 수송소낭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분비소낭 그래서 세포막과 융합해서 밖으로 분비하죠. 이렇게 막의 변형에 의해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세포외 배출이라고 하죠. 이때 ATP 써 안 써? 써. 답은 3번이고 17번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기억. 리보솜은 핵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방금 설명드린 거죠. 맞고. 니은 소포체는 물질 대사 산물이나 노폐물 저장 삼투압 조절 기능을 한다. 아까 누구라 그랬어? 액포. 물론 액포는 동물 세포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물론 동물 세포와 비교했을 때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세포벽 엽록체 액포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식물 세포에는 없는데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거 중심립 또는 중심체 그리고 리소좀 그럼 그 리소좀의 기능을 식물 세포에서는 누가 한다고? 액포. 디귿 골지체는 세포 내에서 합성한 물질의 저장 및 분비 아까 얘기했죠? 저장, 분류, 분비, 변형 등 3번 맞고 리을 리소솜 맨날 리소좀이라고 했다가 리소솜 하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 리소솜은 탄수화물과 지질의 합성 및 수송에 관여한다. 누구겠어? 활면소포체. 물론 골지체도 탄수화물의 합성에는 관여하지만 지질 합성이 좀 애매하죠. 디귿 중심체는 주로 동물 세포에서 관찰되며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중심체로부터 특히 동물 세포에서 중심체로부터 방추사를 형성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쳤어. 미음. 기역 디귿 미음 2번이 되죠. 18번 미세소관 구조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미세소관 구성 단백질 아까 튜블린이라고 했고 튜블린 2합체로 구성되어 있죠. 2번 미세소관은 진핵세포 소기관의 이동 통로 기능을 한다. 마치 걸어가듯이 아니면 이렇게 당겨주고 그래서 맞고요. 3번 진정세균의 편모는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9+2 구조이다. 편모는 플라젤라 그래서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9+2 구조는 진핵세포에서 얘기입니다. 진핵세포의 편모나 선모 진핵세포의 그런데 편모나 선모의 기저부가 어디야? 세포막에 있는 부분이야. 편모나 선모에서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편모가 있다. 또는 선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저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저부는 9+2 구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기저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은 9+0 구조이죠. 중심립처럼. 그래서 3번이 답. 4번 콜히친은 튜블린과 결합하여 중합화를 억제한다. 콜히친이 미세소관의 생성을 억제하죠. 맞죠? 자 그러면 텍솔 물론 그래서 콜빈 텍 18 기억나? 안 나? 콜 빈 텍 C 8 막 욕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미세소관부터 미세소관 합성억제, 중합억제, 그리고 텍솔은 분해억제, 시토칼라신 또는 사이토칼라신 미세섬유, 중합억제, 팔로이드는 미세섬유 분해억제. 그러니까 미세소관으로부터 미세소관이 방추사를 형성하니까 결국 콜리친, 핀플라스틴, 텍솔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데 어떤 분열을 억제한다는 얘기야? 왜 이러셔? 세포 분열은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있지. 그렇게 나눌 수 있지. 특히 체세포 분열의 핵 분열을 다른 말로 무슨 분열이라고 그래? 유사 분열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건 유사 분열, 핵 분열을 억제하죠. 그러니까 아예 방추가 형성되지 않게 하거나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 세포 분열에서 미세섬유가 하는 역할은 세포질 분열에 관여하죠. 그럼 요 사이토칼라신이나 팔로이드는 세포질 분열을 억제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전부 무엇으로 쓰일 수 있어? 항암제로 쓸 수 있죠. 뒤에 암 얘기 나옵니다만, 암세포 얘기 나옵니다만, 암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의 상실, 세포 분열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억제하니까 항암제로 쓰일 수가 있겠죠. 19번 동물세포의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이 세포 골격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중간 필라멘트에 대한 중간 섬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선 중간 섬유뿐만 아니라 미세소관 그리고 미세섬유가 모두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죠. 이제 중간 섬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중간 섬유는 세포 모양을 유지하는데 압력에 저항한다 그래서 장력에 저항한다 그래서 장력에 저항한다. 그 다음에 중간 섬유는 핵과 소기관을 고정하고 특히 핵막 하층을 형성하죠. 그 핵막 하층을 형성한다는 말이 4번에 핵막 바로 아래에서 그물망을 형성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럼 나머지 1, 2, 3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지 3번부터 봅시다. 중심체로부터 방사형으로 세포질로 뻗어나온다. 뭐겠어? 미세소관. 2번 세포 분열 시 방추사를 형성하여 염색 지동을 돕는다. 역시 미세소관. 1번 세포 운동의 필수 요소로서 세포가 표면 위를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뭐겠어? 세포가 표면 위를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위족 운동을 의미하겠죠. 아메바 운동, 그러니까 미세섬유에 대한 얘기죠. 20번 식물에서 세포의 물질 이동에는 원형질 연락사라는 미세한 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세포와 세포가 직접 연결되죠. 그래서 극성 분자나 작은 분자들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동물 세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간극연접이라고 이야기하죠. 답은 2번이고 그럼 밀착연접은 뭐하는 녀석이야? 밀착시켜서 물질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조직이 있어? 상피. 그래서 상피 박판에서 이웃하는 세포를 서로 봉합하죠. 이웃하는 세포를 서로 봉합해서 세포 사이로 분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 상피 박판에서 이웃하는 세포를 서로 봉합하여 세포 사이로 분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 쉽게 말하면 세포 밖으로 물질 못 빠져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데스모솜 뭐하는 녀석이죠? 중간 섬유와 그러니까 두 세포가 있으면 서로 간의 중간 섬유를 서로 연결시키죠. 서로 간의 중간 섬유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데스모솜. 그럼 부착연접, 다른 말로 접착연접이라고 하는데 접착연접 또는 부착연접 4번. 두 세포가 있을 때 한 세포의 액틴 다발과 이웃 세포의 유사 다발을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한 세포의 액틴 다발과 이웃 세포의 유사 다발 연결시킴. 자, 하나 더 헤미데스모솜. 헤미데스모솜은 중간 섬유를 어디에 연결시켜? 기저부에 연결시키죠. 기저층에. 답은 2번. 쉬었다 합시다.
딱 20문제씩 풀 거예요.